권력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권력은 사람이 원래 하고 싶었던 걸 가능하게 합니다. 어떤 이는 이름을 길게 만들고, 어떤 이는 달력을 바꾸고, 어떤 이는 말을 원로원 의원으로 임명합니다. 이건 풍자가 아닙니다. 이건 기록입니다. 오늘은 15개의 장면을 봅니다. 웃기지만 아무도 웃지 못했던 장면들입니다. 직함이 국가를 집어삼킬 때 이디 아민은 우간다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영제국의 정복자, 지구의 모든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의 정복자.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공식 문서에 적힌 그의 정식 직함이었으며 그 길이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이나 됐습니다. 그는 영국 여왕에게 결투를 신청하기도 했고 외교 서한으로 온갖 모욕과 찬사를 번갈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광인이라 불렀지만 한때 그의 말 한마디는 법이었고 그의 기분은 판결이었습니다. 웃기게 들리지만 그 시절 우간다에서는 그의 이름이 곧 국가였습니다. 권력은 결국 자기속에서부터 망가집니다. 하루짜리 제국. 중앙아프리카 2대 대통령이었던 보카사의 인생은 한마디로 프랑스에 대한 애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즉위식을 그대로 복제한 대관식을 열었고 스스로를 황제라고 선언했습니다. 황금 왕관, 황금 마차, 프랑스 장인이 제작한 의복. 그날 하루에만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썼습니다. 무대는 완벽했지만 국가 경제는 곧바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의 식량 사정은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복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형당하기도 했습니다. 권력은 왕관을 쓰는 순간 책임을 벗어던집니다. 이 나라는 잠시 동안 제국이 될 수 있었지만 곧바로 비참한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달력이 권력의 것이 될 때 투르크메니스탄의 초대 대통령이자 종신 대통령이기도 한 사파르 무라트 니아조프는 온 도시 전체를 흰색 이외의 색은 쓸 수 없게 했으며 도시 한가운데엔 태양을 따라 회전하는 황금 동상이 섰습니다. 그의 자서전은 국가경전이 되었고 운전면허 시험에도 암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장 기묘한 것은 그는 달 이름을 바꿨습니다. 요일의 이름도 바꿨습니다. 1월은 자기 이름으로 바꿨고 4월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 나라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대통령을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았습니다. 권력은 시간까지 사유화했습니다. 권력이 개인의 시간까지 지배하려 들 때 그 권력은 위험해집니다. 참새가 반동분자가 된 날, 마오쩌둥은 참새들이 곡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중국 인민회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전 국민이 동원됐고 참새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건 참새가 잡아먹던 해충들이었습니다. 참새의 먹이였던 메뚜기 떼가 창궐하자 중국은 1959년부터 3년에 걸쳐 전대미문의 대기근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로 인해 굶주려 사망한 인구만 해도 약 1,500만에서 5,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연은 극복의 대상이지 캠페인으로 정복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어떠한 권력자도 자연의 섭리에 도전할 때 반드시 패배합니다. 현실보다 중요한 기록. 김정일은 골프를 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생애 처음으로 골프장에 나갔을 때 38언더파를 기록했고 18홀 중 11홀에서 홀인원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기록은 대회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검증도 없었고 중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공식 통신기관의 한마디는 개인의 하루를 신화로 만들었습니다. 현실의 성적보다
기록의 결과가 중요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문은 군사공학과 스포츠과학을 동시에 개척한 매우 효율적인 유전적 전통을 보유한 셈이죠. 권력은 사실을 꾸밀수록 숫자에 집착합니다. 시간을 0으로 되돌린 정권. 폴포트는 도시를 없앴습니다. 사람들을 강제로 시골로 보냈고, 배가 좀 나온 사람들은 부르주아로 분류됐고, 안경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지식인으로 분류해 처형했습니다. 그는 원시적 농업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1975년 4월부터 1978년 말까지 3년 8개월 동안 약 170만에서 280만 명의 캄보디아인이 처형되거나 기아와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당시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거의 2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야만적 과거를 강요했습니다. 권력은 시간을 되돌리려 할 때 인간을 버립니다. 폴포트는 실권 후에도 재판도 처벌도 받지 않고 은둔처에서 1998년 73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이는 오늘날까지도 역사적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전등을 끈 통치. 응게마는 적도 기니의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학교를 닫았습니다. 병원을 닫았고 전기를 끊었습니다. 전력 등 사회 인프라가 부족해서 많이 아니었습니다. 권력 유지와 극단적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자를 잠재적 반체제 인사로 규정하고 교육을 국가 통치의 위험 요소로 간주해 지식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금지했으며 교육기관을 닫아 국민을 무지 상태로 두려했습니다. 한마디로 지식인은 위험했고 교육은 위협이었습니다. 1968년 10월부터 1979년 8월까지 그의 집권 11년 동안 단순한 학살 때문만이 아니라 공포정치로 인한 국가 붕괴형 엑소더스가 동시에 발생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증발되어 버립니다. 국가는 어둠 속에서 유지됐고 권력은 금고 속 현금처럼 숨겨졌습니다. 권력은 빛을 두려워할수록 폭력적이 됩니다. 신보다 위에 선 인간. 라파엘 트루히오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독재자였습니다. 그는 수도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문구도 걸어야 했습니다. 하늘에는 하느님, 땅에는 트루히오. 그의 생일은 국경일이었고 국가는 그의 가족사였습니다. 모든 독재자들의 공통점인 언론 탄압, 정적 탄압, 개인 숭배를 넘어 국가 전체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이미지에 종속시키는 체제였습니다. 권력이 진리를 사유화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그 체제는 종교처럼 작동합니다. 트루히오는 그의 독재 체제에 대한 국내 외적 압력이 가중되던 1961년 5월 30일 밤, 국내 반대 세력의 매복 총격으로 암살당합니다. 그의 죽음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민주화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벙커로 만든 국가. 엠베르 호자는 알바니아를 40년 가까이 철권 통치했습니다. 그는 적국의 침공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7만 개의 벙커를 만들었습니다. 산과 들에도, 바닷가와 마을 한가운데에도. 그러나 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벙커만 남았습니다. 공포가 건축 양식이 된 나라였습니다. 장기간의 고립 정책이 외세에 맞서 독립을 지켜낸 국가라는 자부심을 남긴 반면 극단적인 고립주의는 1990년대 초 동구권 개방 이후에도 국제교류에 적응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권력은 두려움을 남기고 구조물로 떠납니다. 왕이 멈추지 않았을 때 덴마크의 국왕 크리스티안 7세는 공식 연회 도중 신하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이 장면은 풍문이 아니라 궁정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난동을 부렸고 소리를 질렀으며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국왕이었기 때문에 제지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신 이상은 폐위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권력은 여러 대신들을 거쳐 프레데리크 왕세자가 섭정으로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권력은 멈추지 않아도 되는 몸을 만듭니다. 말이 원로원 의원이 된 날, 로마 황제 칼리굴라는 자신의 말을 원로원 의원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농담이라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불러 말에게 절하게 했고 이 장면을 공식 연회처럼 연출했습니다. 정치는 멈췄고 의례는 계속됐습니다. 권력은 사람보다 상징을 우선시합니다. 4년이란 짧은 재임 기간 중 한때 대중적 개혁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과도한 세금, 귀족과 원로원 모욕, 숙청과 사치로 점차 광기의 황제로 불리며 악명을 떨치다가 자신의 친위대 장교들에 의해 28세의 젊은 나이에 살해당했습니다. 철을 만들던 밤 1958년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국 전역에 토법고로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마을마다 작은 용광로가 세워졌습니다. 가정에서는 냄비와 자전거가 녹여졌습니다. 철강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선전되었습니다. 그러나 만들어진 것은 품질 낮은 선철이었습니다. 살림이 베어졌고 연료가 부족해졌으며 농업 생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철은 늘었다고 기록됐지만 곡물은 줄었습니다. 정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실패에 대한 후유증도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권력은 속도를 선택했지만 현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고아 생산 인구 정책 1970년대 루마니아 니콜라이 차우셰스쿠는 낙태와 피임을 전면 금지하며 극단적인 인구 증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했고 출산하지 않으면 직장과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출산율은 급격히 상승했고 인구 증가 정책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많은 가정이 아이를 감당하지 못했고 수많은 아동들이 국가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고아원은 과밀 상태가 되었고 급식이나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고아원을 탈출한 아이들은 거리로 나와 불황아가 되었습니다. 의료기관도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불법 낙태는 급증했고 산모 사망률도 함께 치솟았습니다. 강제로 인구를 늘리려던 정책은 결국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사회적 비극을 남긴 실패 사례로 기록됩니다. 차우셰스쿠는 1989년 민중혁명으로 권좌에서 쫓겨나 부부가 함께 총살당한 독재자로 기록됩니다. 죄를 씻는 방법. 이반 뇌제는 러시아의 차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때 수도사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기도했고 속죄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권자로 돌아왔고 처형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기도와 처형은 같은 날 이루어졌습니다. 이 행위는 개인의 혼란이 아니라 국가 의례로 반복되었습니다. 권력은 죄를 씻지 않습니다. 형식을 바꿀 뿐입니다. 이반 뇌제의 말로는 폭군으로서의 광기와 가족 비극이 겹쳐진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이며 그의 사망은 러시아 역사에서 큰 혼란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기준. 프로이센의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병사를 사랑했습니다. 정확히는 키 큰 병사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유럽 전역에서 키 큰 남자를 모았습니다. 외교적인 선물로
키 큰 사람을 주고받았으며 키의 크기에 따라 값이 매겨지고 거래됐습니다. 이 부대는 전쟁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습니다.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신체 조건으로 사람을 분류했고 권력은 개인의 취향을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엔딩. 독재자라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무능력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독재자는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국민들을 두려워합니다. 이들 독재자들은 각기 다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쟁취한 뒤 조금씩 현실을 바꾸려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달력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숫자를 바꿨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구조물과 기록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 권력은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이 장면들은 각각 짧은 쇼츠로도 나뉘어 있습니다. 짧게 보고 싶다면 쇼츠 한 편씩 보셔도 되고 길게 보고 싶다면 이미 다 보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강의 역사 언저리 채널은 계속됩니다.